뭐 건방지게 뭐 그게 옳다 그러더라도 떠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바른 가르침 같은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부처님 얘기처럼 그게 아니라 무조건 믿으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의 이게 기독교의 현 상황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부처님이 얘기하셨던 그 점을 그냥 놓쳐버리고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바람에 오늘날 이 우리나라 기독교가 그러면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린 그 원인이거든요. 그게. 원래 기독교도 보면은 그게 아니라 의심을 품고 끊임없이 물어가면서 그 앞으로 한 발 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목사들도 그래야 편하니까 이제 그날 그 폐단이 지금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부처님 당시 때 항상 이제 승단, 이제 이 교단 같이 1250명, 최하 500명을 함께 항상 다니셨기 때문에 항상 모범으로 당신 스스로가 먼저 허물을 보름마다 오늘날 우리가 초하루 보름 절에 간다. 그 기원은 삭망, 이 달을 기준으로 보름달이 한번 차는 것을 망이라고 하고 기울는 걸 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금음과 보름 때마다 이렇게 모여서 포살을 하시는 거예요. 그 포살이 뭐냐면은 내가 허물이 없었는지 그 계율에 맞게 잘 살았는지 이것을 당신 스스로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안것 때는 자자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 꼭 뭐 대중 그 재판하듯이 도반이요 내가 허물이 없었는가 내가 허물이 있었으면은 그걸 지적해 달라. 그리고 또는 내가 언제 어느 때 이런 허물을 지었는데 도반 스님께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보름마다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름마다 만나서 그 늘 지니고 행합시다. 계율을 불자 5개랑 우리 여기 담마 행자로서 해야 될 것을 읽고 그걸 했는지 다짐하고 발언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부처님 당시에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처럼 그냥 가서 아이고 뭐 잘되게 해주세요. 뭐 안전 무탈하게 뭐 무사고 사고 없이 해주세요.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재수불공하러 가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의 허물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앞으로 이렇게 잘 살겠습니다. 다짐하러 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날 초하루 보름의 유래예요. 기원. 그래서 그 부처님의 요번에 이제 그 성지를 이렇게 돌면서 또 사실 다행인지 뭐 모르겠는데 다른 팀들하고 겹치지가 않았어요. 특히나 한국 팀들하고는 안 겹쳤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이 바라나시하고 보드가야인데 어쨌든 겹치지 않고 우리들은 다른 분들 경험 갔다 우리보다 뭐 보름 또는 한 달 전에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막 너무 사람이 많이 밀려갖고 앞에 사람 기다렸다 잠깐 그냥 가서 이렇게 그냥 고개만 끄덕하고 삼배만 겨우 이렇게 끄덕끄덕하고 돌아나고 다음 팀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막 어디를 가나 성지를 가는 곳마다 막 그렇게 막 그냥 밀려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제대로 앉아서 예경을 올리거나 그 법당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장소에서 그랬던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운이 좋게도 가는 곳마다 하다못해 국립박물관, 델리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그 샤카족한테 주었던 그 사리를 거기 박물관에 모셨는데 예전에 갔을 때는 이게 그냥 같은 불교관에 같이 있어서 이게 어디 정확하게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지나치는데 요번에는 갔더니 아예 불교관을 따로 공간을 아래 독립된 공간으로 따로 이렇게 빼놨어요. 진신사리관을. 아예 독립된 공간에
그 4일이만 딱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자들은 세계 불자들은 다 거기 가서 참배를 하고 그다음에 박물관을 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갖는데 우리가 갔을 때도 그러니까 다른 팀들은 막 밀려갔다 밀려오는 시기였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스리랑카 불자들이 이제 참배 중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있다 나니까 앞뒤로 우리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예경하고 명상까지 잠깐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오고 우리가 그 명상이 끝나고 내가 이제 시간을 잘 모르지만 이때쯤 끝나야 되겠다 싶어갖고 끝내고 일어났더니 다음 팀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가는 곳마다 우리는 예경을 하고 예, 아주 여유롭게 참배를 이렇게 하다못해 보드가야에서도 우리 팀들은 그 아침 새벽 예불을 3번, 3일 다 그 안에서 참여를 했어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다녔고 근데 딱 한 번 이제 한국 팀들을 한 2번 정도 부딪혔는데 어디서 부딪혔냐면 호텔 로비에서 또는 식당에서 잠깐 스치듯. 근데 어이 아침에 그 로비에서 봤던 팀들이 이제 어디 가냐니까 보드가야 가신대. 그래서 마하보디탑 가신대. 그래서 우리도 거기 갈 거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먼저 출발을 해서 갔어요. 어쨌든 하고 그분들도 이제 하고는 바쁘니까 한 바퀴 돌고는 바로 이제 다른 곳을 간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여유롭게 거기를 3일을 잡아가지고 다 끝나고 예경하고 뭐 명상도 하고 이제 이러고 나왔는데 그리고 오후에 가갖고도 쓰레기까지 쭉 줍고 오고 막 이제 이렇게 널널하게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저녁 공양이 거의 끝날 무렵에 이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 다녀오셨냐니까 다른 도시까지 벌써 갔다 온 거예요. 정신 없으시겠다. 근데 보통 다 그래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갔다 왔지만은 보통 불자들이 그래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 불자님들이 성지 붓다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그 성지를 간다고 해서 막 부풀어서 막 진짜 원력을 얻고 이제 가셨는데 나중에 남는 거는 고생했던 생각밖에 안 남는 거예요. 대부분은. 열에 8, 9은 내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 잘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터만 남았기 때문에 마하보디라든가 뭐 영축산 정도 이렇게 아예 특징이 뚜렷한 곳 빼고는 열반당이라든가 이렇게 특징이 뚜렷한 데 빼고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터만 남은 거니까. 그냥 이게 계속 발굴 중이어가지고 이게 벽돌더미 들인 거예요. 그냥 왕궁터니 뭐 무슨 뭐 사원터니 막 이런 데가. 그러면 나중에 여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여기 같고 기억력 막 이렇게 사진이랑 막 기록을 다 남기지 않는 한 기억력 좋은 분 아닌 이상은 노보살님들은 막 이제 또 다음 장소 한 바퀴 휘 돌고 자 또 다음 버스 타세요 이제 이러고 움직이니까 어디를 갔다 왔는지 정확히 잘 모른다라는 분들이 제가 얘기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에요. 특히 노보살님들. 그래서 여행사에서도 성지순례팀 받으면은 신경이 온통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배탈이 나거나 감기가 걸리거나 막 못 움직이거나 아프다고 하거나 막 이런 식의 노보살님들이 왜냐면 일정이 너무 빡빡하니까 보통 10박 12일을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8대 성지를. 근데 우리는 7대 성지를 보름을 도는 거거든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이제 같이 가신 순례벗들한테 항상 강조한 게 너무 일정이 빡빡하고 우리가 버겁다 싶으면 한 군데를 빼자. 빼더라도 좀 여유 있게 한 곳에서 좀 여유롭게 한 곳을 있더라도 여유롭게 있다가 가자. 모두들 다 너무 좋다고 그게 너무 좋다고. 그래서 사실 일정 한 몇 개 뺀 것도 있어요. 그날 컨디션 봐가면서 나 혼자 결정한 건 아니고 의논해가지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뺀 거예요. 이를테면은 뭐 아침 일출을 뭐 히말라야 뭐 일출을 본다거나 이거 뺐어.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판단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행기가 네팔 가는 비행기가 연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호텔식을 안 먹고 기내식을 먹어야 되니까 여행사에서 그러면은 그거를 대신 어디 왕 무덤을 하나 보는 걸 더 끼워 넣어준 거예요. 비행기가 연착됐을 뿐이지 하루는 똑같거든.
어차피 우리가 밤이 좀 짧아진 것 뿐이지 낮은 일정은 똑같아요. 근데 그거 하나 일정을 더 집어넣으면은 우리는 막 정신없이 또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침 막 새벽부터. 그래서 다들 그냥 1시간 더 쉬는 거를 원해서 이거는 빼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갖고 다니니까 너무 지치지 않고 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자유시간이 그래도 10분씩이라도 더 있고. 그러니까 그날 조율해가지고 이제 막 일정이 이러니까 반드시 이거 해야 된다 일정에 집착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좀 분위기가 더 화기애애하게 잘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 얘기는 꼭 안 물어봐도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여독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보고 하다못해 이제 인도 갔다는 사실은 아는데 인도 갔다 오셨는데 뭐 이렇게 벌써 막 이렇게 돌아다니세요? 괜찮으세요? 막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저는 그냥 오는 날부터 그냥 일상을 했으니까 많이 나요. 많이 차이 나는 편이죠. 그러니까 시차도 있기는 해요. 근데 돌아오는 날 움직인 걸로 생각하면은 뭐 엄청 긴 하루가 지나간 건데 그날 제가 11시에 잤거든요. 오는 날. 그러니까 밤새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공항에서 8시 몇 분에 내려가지고 서울역 와서 한 2시간 기다렸다 기차 타고 와서 집에 도착한 게 오후 3시쯤인데 그때부터 이제 손에 그 순서 그냥 대충 정해가면서 그냥 할 일 하면서 밤 11시에 자고 그 다음날 여전히 일어나서 아침 예경하고 또 밥 해 먹고 하루를 또 그냥 똑같이 뭐 늘어지고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전에는 제가 어디를 갔다 오면 사실 짧게는 2, 3일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기진맥진 한 거의 그랬어요. 뭔가 모르게 우리나라하고 기후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그런 것만으로도 벌써 나는 힘든 거야. 그리고 보통들 다 그렇게 힘들어 해요. 시차 얘기도 하고 음식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한여름에서 지금 한겨울을 왔어요. 그러면 몸이 당연히 힘든 거는 기정사실이고 근데 몸이 힘들기 이전에 더 힘든 거면 마음에서 벌써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예. 마음에서 벌써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라고 설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요번에는 그 설정을 제가 안 했어요. 안 하고 다니는 동안에도 욕심은 일어났어요. 그 욕심이 뭐냐면 정말 시작하는 일정 첫 시간 인천공항에서부터 다시 인천공항 돌아오는 날까지 정말 아무 탈 없이 사건 사고 없이 정말 일정 같이 함께 소화하는 거 소화하면 좋겠다라는 욕심은 일어났지만 원이기도 하지만 욕심인 거 욕심대로 안 되면 내가 마음이 불편할 거거든요. 욕심은 일어났지만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지금 욕심을 일으키고 있구나. 그냥 상황에 따르자. 미리 내가 이렇게 설정하지 말자. 그냥 상황에 따르지 뭐. 그때 상황에 내가 그냥 충실하자. 항상 이제 이 마음으로 얼른 들고 오고 이러면서 지금에 충실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냥 뭐 애를 쓴다고 해서 막 엄청 막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에 충실하려고 마음을 늘 쓴 거죠. 알아차림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지 옛날 같으면 그 미얀마도 제가 이제 이렇게 인솔을 하고 갔다 왔잖아요. 일주일이지만 갔다 왔지만 그때는 갔다 와갖고 조금 몸이 힘들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애를 썼다라는 게 내가 이제 좀 표가 났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더 긴 일정이고 2배나 되는 긴 일정이고 더 많은 인원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전혀 마음에 이 어떤 그 남는 여운이 몸은 사실 몸이 안 힘들다고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지. 걷는 것도 여기 집에서 내가 하루 종일 걸어봐도 여기서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해도 2,000보를 안 걷는 사람이 18,000보 막 이렇게 걷는데 어떤 날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안 힘들다고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근데 힘들어도 쉬고 나면은 딱 내려놓고 딱 쉬고 나면은 그 대신 내 개인 욕심은 안 부렸어요. 그 일정 소화하고 나면은 인터넷 되는 데에서는 사진 정리를 누워서 그냥 몸은 쉬어주면서 사진 정리를 하는 시간으로 갔지 뭐 막 쇼핑을 가거나 뭐 어디 또 동네를 더 구경해야 되겠다 막 이런 시간은 안 가졌어요. 몸을 더 혹사시키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이게 조금만 자유시간 짬이 나면은 호텔에 좀 쉬세요 해놓고 나면은 막 벌써 어디도 갔다 왔다 어디도 갔다 왔다 막 쇼핑도 갔다 오고 막 동네 한 바퀴도 돌고 오고 막 그러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내 몸을 충전의 시간으로 가지면서 그냥 누워서 요것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날 그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쨌든 내 몸을 계속 살피면서 마음도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 안 부리고 있는지 내가 욕심에 끌려갔는지 안 끌려갔는지를 계속 이제 챙기면서 하다 보니까 뭐 예전보다 몸은 힘들지만 또 충분히 쉬어주고 나니까 또 회복이 돼가지고 또 하루 잘 넘기고 그렇게 지금까지 오히려 지금 여기 와갖고 더 힘들어요.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손님들이 오시니까 그래서 어쨌든 예 그래서 마음에서 설정을 하지 않으니까 공간 이동을 했을 뿐이지 내가 거기에 연연하거나 거기 그것 때문에 막 지치거나 이런 일은 없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어떤 나쁜 얘기를 듣든 뭐 어떤 일이 있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니까 네, 그게 계속 그런 기운이 그쪽으로 끌려간다는 네. 되게 크게 제가 작용해요. 그런가 봐요. 음. 저도 모르게 되게 바쁘게 사니까 나 되게 피곤한 거 그러니까 코피가 아침에 나면 나 되게 피곤한가 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피곤하니까 나죠. 그냥 난 거예요. 코피가 났네. 그러면 이제 알아주고 이게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원인을 찾아서 그거 방지할 건 방지하고 치료할 건 치료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계속 생각만 그러니까 에너지만 쏟고 있는 아침에 거예요. 일어났는데 코피가 계속 나는 거예요 며칠째. 그러니까 나 너무 피곤했나 봐. 그래놓고서도 또 그냥 반복적인 일상생활을 또 그냥 그러니까 해버린 그게 거야. 어리석음이라는 얘를 거예요. 위해서 뭐 좀 쉬셔야 되는 거죠. 네. 약간 하시던가 비타민제를 뭐 챙겨 먹던가 뭐 이래야 쉬셔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또 일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커피 또 나 또 피곤했나 보다 하고서 코피하면서 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악순환을 네.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악순환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 피곤해 쉬어야 돼. 근데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 근데 이게 쉰다는 게 막 몇 시간, 하루 막 시간을 내서 쉰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쉬는 건 5분만 쉬어도 제대로 쉴 수가 있어. 왜냐면 뇌를 쉬어주는 게 우리한테 되게 필요하거든요. 뇌를 5분 쉬어주는 게 몸 1시간 쉬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 내려놓고 텅 그냥 일어나는구나, 바람이 부는구나 정도만 알아차림하면서 그래서 제가 왜 우리 도우님들은 아시겠지만 하루에 5분이라도 1분이라도 그냥 잠깐 모든 거 내놓고 그냥 다 이렇게 릴렉스하고 좀 쉬어주시라고 명상하시라고. 그 쉬어주는 게 막 몇 시간 막 하루 막 잤다고 해서 몸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몸은 여기에 따라서 자정 능력이 더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어요. 몸은 누워 있는데 생각은 온 그냥 성을 몇 개나 지었다 부셨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에너지 소모가 훨씬 많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게 연습이 좀 됐어요. 그전에는 만약에 일을 막 뭔가를 하고 있어. 오늘 해야 될 일 가운데 뭔가를 하고 있는데 몸이 신호가 와. 아우 힘드네 아프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가 기본으로 아픈 사람이니까 그 신호를 보낸단 말이에요. 항상 얘가 먼저 신호를 보내요. 허리가 이제 막 통증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 요거 조금 남았으니까 이렇게 했던 일 가운데 요 조금 남았으니까 요거 마저 이거 하고 하고서 쉬자. 하고 쉬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를 쓰고 이거를 막 하는 거야. 일 능률도 안 올라 사실은. 기를 쓰고 그거를 몸이 지치니까 10분이면 끝날 일을 30분에 끝내. 그리고 막 해. 근데 요즘에는 뭐가 되냐면은 딱 신호가 온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딱 들어 누워요. 내 몸에 맞는 조건이에요. 그거는 허리를 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딱 누워. 그리고는 시간으로 따지면 10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딱 쉬어주고 나면, 깜빡 쉬고 나면, 정말 개운하게 쉬고 나면 너무 몸이 가벼워져가지고 그 다음에 30분을 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을. 그래, 요만큼 마치는 거는 마저 마치는 거는 둘째 치고 다른 일 한 가지를 더 할 수가 있어요. 여름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예, 예. 진짜 그거 필요해요. 제가 그 이치를 몰라갖고 옛날에는 이거 조금 남은 거 이거 마저 하고 쉬지 뭐. 아유 그래 마저 하고 나면 시간 되게 많은데 뭐 하고 기를 쓰고 하는데 그러는 동안에 에너지 소모가 정신과 몸에 이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200%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그 이치를. 몸을 더 많이 무너뜨리고 있는 거를.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돼요. 그래서 우리 순례하는 동안에도 나한테 주어진 쉬는 시간은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 비행기 1시간 타기 위해서 5시간을 거의 따져보면 한 5시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공항에서 수속 검사하고 또 탑승구 가갖고도 그냥 또 몇 시간 기다리고 하는 이 진짜 기다리느라고 사람들이 지칠 정도로.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가 너무 유쾌하게 막 기다렸어요. 하나도 지루하지 않게. 오죽하면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오죽하면은 우리가 하도 즐겁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비행기가 언제 이게 우리가 타야 될 비행기가 3시 1시 비행기다. 그럼 얘가 거의 한 3시 돼서 왔어요. 무작정. 근데 이거 3시에 올 거라는 딱 기약도 없어. 아직 비행기가 도착하지를 않았어. 우리를 싣고 갈 비행기가. 거기는 이렇게 딱 정해진 루트가 계속 연착이 잘 돼요. 이 네팔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고산이라서 언제 연착이 될지 모르고 날씨가 예, 날씨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맘대로. 그래서 네팔, 인도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냥 아무도 가서 항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갖고 우리나라 같은 난리가 날 거야. 근데 그러려니 그 사람들은 그래요. 마음의 여유. 예. 그래서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 그분들은. 근데 우리 같은 경우 그게 낯선 일이잖아요. 우리는 드문 일이잖아. 어쩌다 제주도 갈 때 그런 일이 있긴 하지만 그건 아주 드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려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막 항공사에서는 막 뭐라 그래요. 그거 손해 본 것만큼 막 호텔도 잡아주고 막 선물도 주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의례껏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네팔에서 룸비니를 가는데 비행 시간은 30분밖에 안 돼. 기다리는 건 3시간 정도를 기다렸어요. 그래갖고 뭐 나중에 비행기 타는 것까지 하면 더 걸렸어. 근데 어쨌든 비행기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어. 계속 연착이 되는 거야. 처음에는 1시 탄다고 그랬는데 연착됐대. 언젠지 몰라. 그걸 지루하게 막 짜증내면서 지루하다 하면서 기다릴 것인가. 그건 나의 선택이고 나의 문제잖아. 그래갖고 우리 이제 기지를 우리가 발휘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한 3, 40분만 기다리면 되는 줄 알고 처음엔 그냥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했는데 비행기 자체가 안 들어왔다는 거 알고 보니까 야 이거는 뭐 몇십 분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갖고 우리가 경전을 꺼내서 읽었어요. 아직 우리가 성지부터 읽기로 시작했는데 성지에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몇 편 읽읍시다. 이래가지고 가방을 중간에 이만큼 놓고 이쪽에 한 팀, 이쪽에 한 팀 앉아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제 이쪽 팀에 앉아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먼저 경전을 우리가 읽읍시다 해갖고 이제 읽었어요. 한 3편 정도 읽으면서 읽으니까 그 주변에 다른 그 대합실에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뭐 네팔, 인도 사람이든 뭐 외국 사람들이든 다른 외국 사람들도 보면서 우리를 막 흘끔흘끔 보면서 신기하다는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그 성지에 가서 명상할 때 쓰려고 제가 또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그 1인 그 요만한 매트. 그 1인 방석을 휴대용 방석을 하나씩 다 나눠줬거든요. 그 죄다 꺼냅시다. 그래갖고 그거 깔고 그 대합실 바닥에 이제 앉아가지고
그 경전을 읽고 있으니까 또 저쪽 팀에 있는 분들이 스님 우리도 읽고 싶어요. 그래갖고 나만 이제 가갖고 나 다녀올게요 해갖고 또 이쪽 팀에 가서 또 좀 전에 읽었던 경전을 또 읽고 있고 이렇게 읽고 있으니까 여기 그 수속하는 수함을 짐붙이는 직원들이 그거를 바로 여기서 조만큼에 좁으니까 공항이 크지를 않으니까 여기서 저 정도 거리예요. 이렇게 보니까 다른 승객들하고 다르게 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뭘 돕고 싶었는가 봐. 우리 팀만 불러갖고 가방부터 붙이려는 거 비행기도 안 왔는데 가방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우리 그 캐리어를 그거 우리가 지키느라고 다 거기 주변에 둘러앉아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걸 먼저 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붙이고 나서 그 다음에 편하게 간단한 내 짐 하나씩만 들고 그 다음에 편하게 둘러앉아갖고 369, 369 이러면서 게임을 하고 이제 너무 즐겁게 하고 앉아있으니까 바라보는 사람들도 유쾌한 거예요. 짜증나지 않고 그들도 기다리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계속 또 와서 언제 오냐 막 묻고 그러는데 우리는 묻지도 않고 때 되면 부르겠지. 그러려니 여기는 한국이 아니야. 이제 이러면서 그렇구나 구나 하면서 이제 이렇게 즐기고 있었고 어떤 상황이 되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몸이 또 많이 아프니까 뭐 거기에서 그냥 골반 교정 운동을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사람들이 다 쳐다보든 말든 누구를 뭐 해치는 일이 아니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런 식으로 보내고 하다 보니까 막 기를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는 거에 대한 성내는 마음도 없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와갖고도 여독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정말 거의 안 느끼고 있어요. 네, 마음 설정,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하고 지금에 충실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도 이번에 점검을 했어요. 네. 지금의 충실. 네, 지금의 충실. 문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할 일을 내일의 나에게. 그렇게 하면서 넘기라고. 오늘 할 일을 내일의 나에게 이렇게 하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그 무조건 자꾸 밀어버릇하면 또 그것도 습관이 돼요. 그게 아니라 이제 오늘 할 일이지만 상황에 따라 내일 해도 예, 예, 급하지 않으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미뤄도 될 일은 미루는 것도 현명하다는 거죠. 근데 미루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바꾸면 되죠. 인도 가서도 부처님 진신사리가 있잖아요. 그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5군데가 있잖아요. 그렇게 사리가 많은 거예요? 아, 뭐 경전 기록에 따르면 8마리 나왔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사리 하면은 막 오색 영롱한 구슬 같은 것을 사리라고 알아요. 근데 그것만 사리가 아니에요. 몸에서 나온 모든 게 다 사리예요. 뼈도 재도 다 사리예요. 마지막에 뒤늦게 와가지고 거기는 재로 받아간 곳도 있어요. 사리를. 그래서 이 부처님 사리는 어쨌든 그렇게 9개 국으로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이 사리에 대한 믿음이 사리 신앙을 또 가진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스님들이 계시는데 사리가 증가를 한대요. 사리가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 화수분이니까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하는데 실제 미얀마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라한 사리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절은 절 자체 이 어떤 건물 공간이 전체에 사리가 있어요. 사리가 엄청 많아요. 저도 그 가운데 어떤 아라한의 사리를 얻어와고 여기 지금 있는데 이만큼 몇 개 얻어와고 지금 여기 저기 사리탑에다가 넣어놨는데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떤 과학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공간에 요만큼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점점점 예, 많아졌다. 예. 그리고 다른 공간에 심지어는 그게 이동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사리는 그렇게 9개국으로 갔고 이게 영국이 지배하면서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이제 인도가 워낙에 넓은 땅이니까 막 정글 숲이 되어 있던 곳들이 있어요. 그 카필라와투라든가 뭐 그 왕궁터, 그 카필라와투 왕궁터라든가 뭐 케샤리아라든가 뭐 이런 탑들은 사실은 막 정글 속에, 그리고 인도 남방 쪽에는 반얀나무라고, 반얀트리라고, 그 세계에서는 그 검색해보면 걸어다니는 나무라는 나무가 있거든요. 그게 진짜 나무가 걸어가느냐가 아니라 나무 가지가 뭔가가 줄기를 막 늘어뜨려요. 그게 뿌리를 내려요. 가지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또 그 뿌리에서 또 가지가 나가고 또 거기에서 그게 1년에 뭐 10cm가 자란다나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나무가 그 주변 일대에 퍼져간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걸어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나무가 있는데 그 이름이 반얀트리인데 인도에 그런 나무가 많아요. 그리고 미얀마도 그런 나무가 많고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어쨌든 그런 그 반얀트리가 많아가지고 숲을 이루어서 막 정글이 되어 있는 곳인데 우연히 발견이 된 거야. 알고 보니까 거기가 사리가 모셔졌던 곳인 거예요. 발굴을 하고 보니까 아쇼카 석주가 나오고 기록이 나오는 거, 문헌이 이 벽돌에 이게. 그래서 그냥 언덕인데 파보니까 여기가 탑이었던 거죠. 그 언덕에 그냥 탑이 나무들이 막 자라 있어요. 지금도 인도에서는 계속 그거를 발굴을 하고 있어요. 발굴 안 된 곳이 더 많은 거예요. 워낙에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그 아쇼카라고 하는 그 인도를 한번 통일했던 왕이 있는데 자기가 그 크고 작은 나라들을 다 정복해 보고 나니 너무 허무한 거예요. 사람도 너무 많이 죽였고. 그게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0~300년 뒤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200~300년만 하더라도 그렇게 긴 저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선시대의 그 어떤 기록을 보더라도, 유적을 보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많은 유적이 남아있던 때니까 아쇼카 왕이 자기가 정복했던 나라에다가 다 탑을 세웠어요. 그리고 아쇼카 석주라고 하는 돌기둥을 다 세워놓고 거기다가 문헌을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에 따라서 그거를 뭐 기록에 따른 84,000기를 세웠다고 그래요. 자기가 정복했던 나라, 그다음에 부처님 유적지, 사연이 있는 곳 하다못해 마지막 공양 올린 사람 집터, 우유죽을 올렸던 처녀 집터 이런 데까지도 다 기록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 곳이 지금 아직까지도 발굴이 안 된 곳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은데 그렇게 발굴되는 과정에서 사리가 나오잖아요. 그걸 다른 나라에다 막 팔기도 하고 또 막 이렇게 넘기기도 하고 막 이랬던 게 우리나라 그 중국으로 우리나라로도 온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1300년 전, 1400년 전에 자장율사가 중국으로부터 받아온 것을 이제 인정해갖고 그 5대 정멸보궁이 그때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저도 예전에 있던 절에서 인도에서 모시고 온 부처님 진신살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있던 절에 그걸 모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팔아먹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갖고 또 모셔온 사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 웬만하게 남방 쪽에 갔다 온 스님들 절에는 아마 다 사리가 모셔져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아요. 네. 근데 그게 맞네 틀리네 뭐 진짜네 가짜네 이건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믿는다는데. 네. 이건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